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1회 K랩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회사 정보 먼저 확인할 건데요. 회사명 우성상사, 회사 코드 1014,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당기는 제12기이고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정보 모두 확인했다면 1번 사업자 등록증 수정 문제로 갈게요. 다음은 우선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기초정보관리의 가장 첫 번째 메뉴인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사의 회사 등록 정보를 토대로 K랩 실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한지 확인할 건데요. 먼저 일치하지 않은 첫 번째 정보는 일반 과세자인데 3번 과세 유형이 간이 과세자로 입력이 되어 있죠. 클릭을 하면 일반 과세자 1번으로 선택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표자 명도 일치하지 않죠. 대표자 명 4번입니다. 클릭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손우성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8번은 업태에 일치하지 않은데요. 업태는 도소매로 변경해 주세요. 1번 문제는 총 3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개 모두 수정했다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은 우선상사의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보고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전기분 재무제표 제일 첫 번째 메뉴에 있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고 문제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총 3개의 수정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자산의 현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금 금액 문제에 4,30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4,3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바로 아랫부분에 대손충당금 금액이 40만 원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 아래에 대손충당금이 나와 있지 않죠. 추가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이 굉장히 많은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바로 다음 코드 번호인 109번 클릭해서 금액 40만 원 추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의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차량 운반고 바로 아랫부분에 1,400만 원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되어 있죠.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에서 배차 차액이 혹시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차 차액은 항상 0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빈칸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3-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의 두 번째 메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인데요. 거래처 등록은 탭이 총 3가지가 있고요. 일반 거래처와 은행을 입력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를 입력하는 신용카드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1번은 신용카드를 입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탭에서 추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거래처 코드 99811, 카드명 나라카드 입력하겠습니다. 카드 번호는 우측에 넘어가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매입으로 되어 있죠. 매입 2번 클릭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가맹점 번호도 없고요. 3번에 카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00, 2000, 3000, 4000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고요. 매입 카드이기 때문에 3번 매입에 입력했는데 지금 3번 메뉴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 번호는 4자리마다 대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면 문제가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다시 빼기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 3000-, 4000- 이렇게 입력해 주셔요. 가맹점 카드 번호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카드 종류는 3번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2번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세 번째 메뉴이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인데요. 수정해야 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고요. 먼저 외상매출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 명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상사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1,00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브런치 상사도 2,10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상사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외상 매입금으로 가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클릭해 주시면요. 먼저 다운 유통은 금액이 3,900만 원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신임 상사가 누락이 되어 있네요. 신임 상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에 입력을 하려고 하면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F2번 특수키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상사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완료했고요. 4번 문제로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분계 입력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전표 입력에 있습니다. 4-1번입니다. 7월 9일 문제이고요. 7월 9일로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1,500만 원을 구입을 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9분의 3번 차변 입력하고요. 차량 운반구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500만 원 구입을 했죠. 4번 9분의 대변 입력하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당좌 예금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자동으로 1,500만 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4-2번 볼게요. 8월 1일 거래이고요. 날짜 먼저 8월 1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실의 관리비는 어떠한 계정감으로 처리해야 하냐면 건물 관리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분의 3번 차변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로 입력하면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에 입력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 글자 건물 관리비 세 글자 입력하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837번 코드번호 건물 관리비가 조회가 될 겁니다. 건물 관리비 3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의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부분의 4번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3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리비는 건물 관리비로 계정 과목 처리한다는 것을 추가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3번 볼게요. 8월 4일 거래입니다. 날짜 8월 4일로 수정해 주시고요. 본사의 주민세 사업소분 62,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거래이고요. 먼저 주민세는 세금과 공가로 세금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변에 세금과 공가로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발생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변 먼저 입력해 볼게요. 세금과 공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셔야 합니다. 본사의 주민세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 800번대에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62,500원 입력해 주세요. 대변의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8월 12일 거래이고요. 날짜 8월 12일로 입력하겠습니다. 회사 대표 손우성 씨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습니다. 증빙 명세서 나와 있는데요.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합계 금액 2만 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인쇄 제작했기 때문에 인쇄와 관련된 비용은 도서 인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도서 인쇄비 검색을 하면요. 800번대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826번 선택해 주세요. 금액은 증빙 서류에 합계 금액 2만 원 확인되죠. 2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금액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2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8월 18일 거래이고요. 날짜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의 발행 주식 1000주 1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인데요.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했고요. 대금은 취득 시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 13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주식을 매입했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주식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당좌자산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취득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식의 개수는 1000주이고 6,000원으로 계산해 주시면은 총 600만 원의 주식이 증가한 게 되겠죠. 취득금액으로 단가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을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은요. 주식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900번대, 984번인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984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주식과 관련된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 처리 900번대로 회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수수료 13만 원 발생되었고요. 대변의 총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부분에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 예금이라는 당좌 자산 613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9월 3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9월 3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문고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7월 25일 날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면서 아래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고요. 거래 명세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면요. 총 합계금액 500만 원을 확인해 주셔야 하고 입금 금액 50만 원과 잔금 금액 450만 원도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액을 일부는 계약금으로 수령을 했던 것을 빼고 나머지 대금만 외상으로 했고요. 현재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과 동일한 뜻은 매출이란 뜻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한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상품 판매는 재고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영업 수익 발생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대변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401번이고요. 영업 수익입니다.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상품의 총 합계 금액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대금을 회수해야겠죠.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먼저 입금된 금액 50만 원 있습니다. 이 금액은 7월 25일에 먼저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죠. 현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상이기 때문에 현수금은 감소 처리해 주시고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고가 되겠죠. 수원문고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50만 원 입금되었었습니다. 50만 원 차감을 하고요. 나머지 차변에 금액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죠. 대금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역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수원문고 조회해서 코드번호 꼭 입력해 주시고요. 차액 450만 원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먼저 받은 금액은 현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현수금과 외상 매출금은 모두 거래처 코드 입력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4-7번입니다. 10월 18일 거래이고요. 본사 영업부 사무실의 건물 유리창 교체하고 수리비 카드 결제한 문제입니다. 날짜부터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18일 거래이고요. 먼저 건물의 수리비와 관련된 비용은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유리창으로 교체하는 것은 원상 회복과 현상 유지만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차변부터 비용 발생해 볼게요. 부분의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카드 매출 전표에 합계 금액 15만 원 확인됩니다. 15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입니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 결제 대금 일자까지는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되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매출 전표에 신용카드 회사명을 꼭 찾으셔야 하고요. 현대카드가 되겠죠. 카드 종류의 현대카드 확인해 주세요. 현대카드 거래처의 코드 조회해서 꼭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회복과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선비이고요. 가치증대와 내용연수 연장과 같은 발생된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4-8번입니다. 11월 24일 거래이고요. 날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서 서대문구청에 현금 100만 원 기부했습니다. 기부와 관련된 비용은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부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총 100만 원 기부했죠. 100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현금으로 기부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1번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다음에 오류가 발생되었고요. 입력된 분계 내용을 검토해서 전표 삭제, 전표 수정 혹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5-1번 9월 14일 거래이고요. 날짜 9월 14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취득세 13만 원을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취득했을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유형자산이 13만 원 증가하게 되고요. 대변은 계정 과목과 금액 모두 일치합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11월 21일 전표 조회해 주시고요.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10만 원은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당사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먼저 거래처 직원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 당사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축의금 10만 원 금액과 대변 계정 과목은 일치합니다. 하변에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문제였고요. 거래처 직원은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회사 직원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전의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먼저 결산은 12월 31일로 분계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결산 1년제 송호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단기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미수액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미수액이라면 아직 받지 못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변에 받지 못한 이자 미수 수익으로 자산 증가를 해줍니다. 하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미수 수익이라는 결산에만 나오는 계정 과목, 결산에만 사용되는 계정 과목 자산의 증가 처리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6만 원 받지 못했었습니다. 대변은요,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을 발생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자 미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미수이자와 이자 수익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못했다면 이자 수익이 발생되고요. 하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2번 보겠습니다. 날짜는 동일하게 12월 31일이고요. 결산 1년제 기말 가지급금 계정 잔액 15만 원은 거래처 주식회사 홍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은 반드시 결산일에 정리해줘야 되는 임시계정인데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변에 감소되겠죠.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검색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15만 원 판명되었기 때문에 가지급금 15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하변에는 판명된 원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회수액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 주시고요. 외상매입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홍상사 코드 조회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15만 원 자동 입력되어 있고요. 6-3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인 행복은행의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마이너스 90만 원입니다. 기말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되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먼저 음수는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건데요. 대체라는 의미는 반대변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은 대변으로 보내야 하고요.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입력을 해야 대체가 되는데요. 먼저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마이너스 90만 원이라면 보통예금을 90만 원 증가시켜줘야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보통예금을 증가시켜준다면 어느 쪽에 입력해야 될까요? 자산을 증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입력해야 하고요. 차변 부분에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을 90만 원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시켜준다면 마이너스 금액이 음수가 감소되겠죠. 양수로 바뀌어서 플러스 금액이 됩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증가시켜줬다면 대변에는 그만큼 부채도 증가합니다. 이때는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증가하는데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은 대금을 빌려온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빌려온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차후에 어느 거래처에 상환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까지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행복은행에 나중에 상환을 해야겠죠. 행복은행 꼭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번 거래에서는요.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계정 과목이죠. 자동으로 엔터를 치면 홍상사가 2번에 입력했던 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홍상사 앞에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지, 거래처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어도 되는데요. 이게 만약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홍상사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한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리면 되고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 중에서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입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와 함께 조회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7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 결산 분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결산자료 입력창에서는 날짜를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입력해 주시고요. 팝업 메뉴는 팝업창은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찾으면 되는데요. 기말상품 재고액 결산 반영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세 번째 있습니다. 금액은 700만 원이 되겠죠. 7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에 F3 전표 추가, 특수키인 F3을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왼쪽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분기를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요. 방금 자동 분기한 거 확인해 볼 건데요. 날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면은 단기 차입금 있는 거래까지는 저희가 입력한 것이 맞는데 상품 매출원과 상품은 자동으로 분기를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입력이 이렇게 완료됐다면 올바르게 처리가 된 것이고요. 1-1번입니다. 2-4분기 4월에서 6월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먼저 4월부터 6월까지만 보고 싶다면요. 월계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장부관리에 있습니다. 장부관리에 일월계표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 주세요. 일월계표를 클릭을 하면 창에 일계표와 월계표 탭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먼저 4월부터 6월 월 단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월계표로 탭을 반드시 옮겨주세요. 4월부터 6월 날짜 입력해서 조회를 하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수수료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기 때문에 5번 판매 및 관리비 부분에 수수료 비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만 원이 되겠네요. 7-2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금액 간 차이는 얼마인가? 먼저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요. 총계정원장에서 확인이 빠른데요. 장부관리의 총계정원장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원장을 클릭하면요. 월별과 일별을 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상반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월별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날짜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정 과목 F2
특수키 누르시거나 말풍선 아이콘 모양 누르셔서요. 복리후생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클릭해 주시고요. 811번부터 811번까지 조회해 주시면은 월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2월 달이 되겠네요. 180만 원이고요.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은 5월 달이 되겠네요. 30만 원입니다. 18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차이는 15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150만 원입니다. 마지막 문제 7-3번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인천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거래처 명이 나왔다면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계정 과목에서는 F2 특수키 누르셔서 코드 도움 창에서 선급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해야 될 계정 과목이 1개이기 때문에 선급금부터 선급금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거래처 분류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거래처는 F2 특수키 누르셔서 인천 상사부터 인천 상사까지만 확인을 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선급금 확인해 보면요.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안 모두 찾았다면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반드시 클릭해 주시고요. 이론 시험 답안 풀어서 답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실무시험 답안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은 60만 원이었고요. 2번 답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 답안은 520만 원이었네요.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만 누르시면 이론 시험 답안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팝업 메뉴 확인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답안 저장 버튼까지 누르시면 완료되었습니다. 전산회계 2급 100일의 K랩 실무 시험 문제풀이 여기까지이고요.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